예전에 제가 진동과 주파수가 전부다 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현실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거시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광대하고 모호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조각을 꺼내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진동수, 즉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심지어 가구 같은 무생물조차도요. 아무튼 이처럼 모든 존재는 주파수에 어울리는 사물, 사람, 장소, 사건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탓이겠지 뭐. 사실 저도 상황을 가볍게 넘기고 싶거나 굳이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기분 탓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긴 해요. 기분 탓은 정말 편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분 탓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묘한 거리감, 설명할 수 없는 끌림, 혹은 첫인상에서 오는 낯섦 또는 친숙함, 그 뒤엔 정교하게 작동하는 진동의 메커니즘만 있을 뿐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의 감각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실감은 떨어지고 설명은 잘 안되는 그 단어, 바로 아우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렸더라고요. 김치 한 접시와 소주 한 병. 우울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인생 뭐 별거 있나? 대충 이런 분위기에 본인 나름 유쾌한 셀프 자조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진이었지만 저는 이런 행동이 혹시 자신을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존재의 밀도, 즉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한다. 그리고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역시 진동하고 있어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철학으로 평소에 살아가는지, 이 사람 뭔가 쎄한데 싶은 그런 직감까지,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진동을 방출하고 그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내뿜고 있는 진동의 결과라는 거죠. 모호하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가 어울리는 사람에게 김밥 천국을 데려가면 내가 사주는 입장이고, 그 사람 역시 실제로 괜찮다고 느끼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눈치가 보여요. 그 사람의 분위기, 아우라, 밀도가 공간의 질감과 어긋나게 느껴지는 거죠. 최대한 가볍게 식사로 예시를 드렸지만 사실 이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직업, 내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의 질감과 정보, 선물 받는 옷 스타일, 주변에서 자주 오가는 단어의 온도 등등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 제가 직접 다 예시를 들긴 어렵고, 얘 말이 진짠가 싶은 감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자신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찬찬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방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싹하죠.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투, 눈빛, 태도, 전체적인 분위기 등등, 즉 아우라를 결정하는 가장 쉬운 출력값을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갑게 들릴 순 있지만 이게 아우라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똑같은 에너지의 현실과 기회를 보내줍니다. 이건 절대 교만하라거나 자신을 과대포장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상 초입부에서 말했죠. 의도 역시 숨길 수 없다고. 야야,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주 확인하고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몽환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외부보단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요즘 따라 야채가 잘 안 넘어가고 과자나 케이크가 땡기진 않는지, 혹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짜증을 내진 않는지, 혹은 평소에 관심도 없던 자극적인 연예인 가십에 손이 가고 끌리진 않는지 등등, 이런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들을 자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말투 하나, 반응 하나를 조금씩 바꿔가며 내 주파수를 조금씩 튜닝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습관도 긍정적인 습관도 결국 관성입니다.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게 아니라 상승의 흐름에 몸을 태우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게 바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끌어당김입니다. 끌어당김이라고 하면 우주가 파동한다든지 에너지장이 뒤틀린다든지 이런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에너지 공명이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돈,
기회, 정보, 사랑, 성공 등등 그 입구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내는 유튜버나 커뮤니티, 심지어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주식 이야기까지도 이 모든 건 내 아우라와 주파수가 공명해서 도달한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속한 환경은 도무지 좋은 정보나 기회 같은 건 없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직업, 같은 일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기회를 계속 끌어당기고 누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우연이나 기분 탓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째려보고 살고 있으니 예시는 밤새 들 수 있지만 그럼 개노잼이 되어버리니 하나만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건물을 보러 오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택시 유니폼을 입으신 네 분이 함께 오셨어요. 그중 한 분이 매물을 보러 오신 거였는데 나머지 세 분이 계속 이건 임대 수익 대비 입지가 애매하네. 이 동네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서 초보자한테 무리일걸?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실질적인 매수 희망자는 가만히 있는데 간섭이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선입견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기사 생활을 성실히 하시며 수익형 부동산을 한 채씩 보유 중이셨던 분들이었고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날 매물을 보러 왔던 분 역시 결국 매매를 하셨고 그 진동의 무리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셨습니다. 반면에 제 지인의 지인 중에서도 기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른 기사랑 말도 잘 안 섞어. 이런 식으로 늘 불평과 단절의 파동 속에서 사신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니지만 위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느끼셨다면 위에 내가 생각한 집단은 가망이 없다는 의문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환경에서도 현실은 사람마다 실제로 다르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주는 복잡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뿜어내고 있는 진동을 그대로 읽고 그에 어울리는 사람과 현실을 정확하게 보내줍니다. 재밌죠? 조금 더 이야기해볼게요. 과거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떠올렸을 때 이상하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건 아마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진동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내 주파수가 다시 떨어진다면 그날의 이불킥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창피함, 반성 등등 이런 감정들은 모두 내가 진동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세우는 중이고 성장 중이라는 신호이고 반복을 한다는 건 다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알람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땐 스스로 탓하지 말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 좀 쪽팔리네. 그래도 나 또 한 칸 올라왔구나. 다시 안 떨어지게 주파수 세게 조여놔야겠노. 이렇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세바시에서 봤던 영상이 떠오르는데요. 야나두 대표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고 수백억의 손실을 겪은 후에 의욕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시절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양치질을 하루 3번 3분 이상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음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주파수를 회복해야겠다는 감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몸을 조금이라도 자주 움직이고 내 무의식을 자주 들여다보고 내 말과 반응을 돌아보고 다음엔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지 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존재의 밀도에 걸맞는 현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끌어당김이라는 건 우주에서 번개처럼 즉각적으로 내려오는 마법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흘린 말과 눈빛, 상상, 에너지 등등 작은 파동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의 에너지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영상을 이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시거나 어렴풋이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있더라도 이런 모호한 감각은 우리 머릿속에 쉽게 잊혀지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렴어때가 돼버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감각이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주식 정보 혹은 기출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쓰면서도 이 진심이 꼭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수정하고 덧붙이다 보니 비슷한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감각을 또렷하게 해줄 수 있는 힌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닌데요. 이 영상만큼은 한 번의 소비로 끝내지 마시고 가끔이라도 다시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은 매일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져요. 그리고 그 시험지에는 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상이 지금 내가 어떤 주파수에 머물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세팅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